도저히 뭐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그러네요.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것 그런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탄핵을 선동했다고나 할까요? 누구는 절대로 안 되고 목표가 마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발언한다. 예전에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뭐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네요. 계엄을 옹호하시는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탄핵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신 우리 그 많은 지지자들 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 대선을 가져오고 끊임없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지금 보수 대통령 2명이 끌어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을 한동훈 전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의 좀 갈등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 두 분이 왜 이렇다고 보세요? 이건 노선 갈등입니다. 노선 갈등? 그럼요. 예. 두 분의 어떤 말하자면 뭐 개인의 친분이라든가 뭐 이게 갈등 그다음에 뭐 서로 간의 어떤 은원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있는 당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대선 후보가 선출돼야 하느냐의 그 노선 투쟁인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상 지금 여러 후보들 중에 압도적 강자가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는데도 이거를 조정할 만한 지금 그 리더십도 사실 부재한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노선 갈등으로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느냐 탄핵에 반대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이걸 가지고 서로가 이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최종 파이널 컷에 2인에 들어가겠고 예. 그러지 못한 사람은 4인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거기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명성 경쟁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과 함께 내가 최소한 체제 전쟁으로서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겠다는 거고 예. 한동훈 대표는 시대 교체가 돼서 내가 중도의 바다를 건너서 대선에 나가겠다. 이 극명한 노선 차이로 지금 대립을 빚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 측근으로서 앞서고 있죠. 예.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재명 대표하고 본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의 불안감을 가지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나경원 후보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이 아마 출마의 배경이 되지 않았겠냐,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조금 굿캅 배드캅처럼 나경원 후보가 좀 더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예. 날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서 4인 안에 본인이 들어가겠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뭐 한동훈 뭐 이런 형태의 구도를 가지고 조금 더 어떤 그 친윤의 포션을 좀 4인 구도에서 넓혀가서 마지막에 2인으로 추릴 때 뭐 제일 좋은 안은 김문수, 나경원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덕수하고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구도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뭐 윤 대통령 측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갈지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정희 통진당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을 다시 소환을 했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저거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올렸다는 건데 저거를 지금의 상황에 변화시켜 보면 본인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다른 식으로 보면 이제 약간의 그런 비아냥 그림이 있는 거죠. 예.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것이 대선 후보의 어떤 그 방향과 태도에 맞느냐라는 거고 실제로 지난 그 이정희 그 대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토론은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예. 겉으로는 뭐 진보 진영에서 자기 당 통진당 쪽에서는 아주 시원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토론은 이정희 대표가 진 토론이거든요. 겉으로는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동정심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박근혜 후보가 손해보지 않은 그런 토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저걸 올리면서 이제 한 문장을 쓴 게 다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나경원 의원 대단히 불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제 뭐 다른 이야기로 난 탄핵 찬성이 옳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 대선은 시대 정신을 우리가 비전형 투표인 대선에서는 다른 걸 보여줘야 한다. 뭐 이렇게 나경원 의원에게 얘기했으면은 뭐 그게 지금 나 의원을 좀 배려하는 품격 있는 대응 같았는데 이정희 그 당시 대선 그 영상을 딱 소환해 와서 한 컷을 보여주면서 당신 내 저격수 아니야? 나 겨냥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나 의원의 출마가 좀 뒤늦은 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출마하지 않고 아마 다음 당권을 노릴 거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전격 출마한 거는 혹시 한동훈 잡으러 나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정치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했는데 사선 의원이고 당의 중진이었고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면 승부를 한번 하겠다. 내가 이런 사실 과거 영상까지도 내가 소환해 와서 나 의원과 내가 직접적인 걸 하겠다는 거는 저는 나경원 의원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내가 탄핵 찬성 세력에 대해서는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내가 정면 돌파하고 이 부분은 내가 우회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에 저는 일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구도 싸움을 해보겠다는 취지.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 파이널 컷 2인 경선에 한동훈 대표는 탄핵 이른바 찬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드는 그 몫으로 한번 가보겠고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의원을 직격함으로써 본인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넘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구도 싸움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충돌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영상 보고요.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화 내빈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날에 걸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저런 구원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이게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뭐 AI가 하는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갈등 안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 저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본인이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이른바 탄핵 찬성 세력으로부터 약간 지금 포위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로 인해서 지금 일단 중도 소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후보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크게 자극하지 지금 홍준표 시장은 벼르고만 있지 아직은 도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뒤늦게 이제 오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본인은 제가 보기에 나 의원의 구원도 좀 일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본인의 선명성을 드러내겠다라는 그 전략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랑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그 중도 소구력이 있는 후보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남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하는 게 본인에겐 좀 나쁘지 않다고. 사실 뭐 한동훈 대표가 유불리가 있다기보다는 나경원 후보에게 유불리가 있다. 나경원 후보가 훨씬 4등 안에 들어갈 거냐 안철수 후보하고의 경쟁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오히려 이런 쟁론 자체가 나경원한테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의 대척점을 마련함으로써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세 명이 그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가 들어갔을 때 그거 자체가 한동훈 후보한테 나쁜 구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을 때 2대2가 되거든요. 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2대2로 싸움을 하게 되면 예. 한동훈 대표 입지가 더 줄어들죠. 그런데 3대1이 되면 사실은 탄핵 찬성파가 반반으로 보면 찬성 쪽은 한동훈 대표가 다 먹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예. 구도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그걸 이용하고 서로 간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 싸움 자체가 꼭 자기한테 손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드럼통에 들어간 모습을 페이스북에 네. 올렸던데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예. 그때 이제 빗댄 뭐 영화들이 좀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그 약간 느와르풍 영화들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그 관련자들을 거기다가 이제 그 넣어놓고 이제 말하자면 협박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실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영화 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일종의 그 소환하는 걸 우리가 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공포 정치가 뭐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매우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는 거는 반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것은 기본값입니다. 그건 디폴트예요. 그건 디폴트인데 근데 누가 더 여기서 세게 하고 누가 더 정확히 저격을 하느냐 이 싸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꺼내서 나는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난 깨끗한 손이다. 그다음에 예. 홍준표는 나만이 내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나경원 의원은 드럼통을 소환하면서 이재명의 폭력 정치가 있을 것 같지만 공포 정치 있을 것 같지만 나경원은 굴하지 않겠다고 본인만의 또 그 특장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아마 패스트트랙 사건 때 원내대표로서 당을 진두지했던 그런 아마 기억도 소환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지만 예. 지금 분명해 보이는 건 나경원 의원은 지금 굉장히 강성 지지층과 당심의 모든 것을 지금 올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해석이 약간 됩니다. 앞서 저희 첫 부분에 김무수 전 장관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각종 의원들을 이제 소개하고 가셨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라고 할 수도 있는 보복 정치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글쎄 당내 경선에서는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뭐 방금 우리 최종 평론가께서 그거는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느 정도 이제 상대 당 후보에서.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들 간의 어떤 그 서로 경쟁하고 예.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재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사람의 개인의 이제 장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마치 큰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뒷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본인은 굉장히 서민주택에 살고 있다. 예. 깨끗한 손이다. 청렴하다. 이런 것을 주장함으로써 대척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당원들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소구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 국힘 주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도 한동훈 전 대표를 좀 비판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대통령 정권을 용병 정권이라고 신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께서 억울한 점이 참 많을 겁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야당은 하나 동의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당대표하던 한동훈 대표는 안죽거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뎌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만나고 뭐 나경원 예. 후보도 만나고 예. 뭐 그래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솔직히 한동훈이 만나주겠나? 예. 그러면 윤심이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예. 김영준, 저 후보들의 발언도 그 선명성 이런 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여전히 뭐 최근에는 뭐 파면 이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바로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50% 오르내리고 당의 보수적인 그 당원들은 윤 대통령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한동훈 대표를 때리는 것이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후보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뭐랄까 지면이 훨씬 넓어졌다 봅니다. 오늘도 보면 홍준표 시장이 용병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우리 모두는 다 용병이다. 국민들이 쓰는 용병이다. 이렇게 맞아치기를 하고 예. 또 주가 조작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또 한동훈 대표 또 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당내에서 유일하게 팬심을 몰고 다니는 해피워크에서 상당히 많은 예. 대중들을 지지자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 그리고 불과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면서 최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층의 흐름이 상당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거의 한 2%대에서 4, 5%대를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것을 지금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